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좌가 최종적으로는 정말 높은 확률의 8, 90%에 육박하는 확률에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관심 주요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해당 채널에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꼭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에코프로 놓쳤다면 다음 2차전지 2주식 점유율 1, 2 독점 기술로 100배 무섭게 상승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제 차세대 배터리다라고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미래는 전부 다 알 수 없겠지만 정말 다음 2차 전지에 대란이 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기술이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2023년도 이 2차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종목뿐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유망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놓은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보시면 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하는 종목들, 업종들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확인해 놨으니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편입까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다음 미래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실 분들 굉장히 있을 겁니다. 뭐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갈게요. 차세대 모델의 조립 비용을 현재 모델의 절반 수준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천만 원 정도의 내 들어가는 굉장히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기술 문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 제한 요인이 바로 배터리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로서는 2030년도까지 차량 인도 물량을 현재보다 15배 많은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이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야 더 많이 싸게 나와야 자신이 이야기했었던 15배 많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서 그냥 배터리가 가장 크게 문제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공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선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실제 근데 이미 나와 있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성공했다면 이 지금 해당 마스터 플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도대체 그 기술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머스크가 만든 원통형 배터리라는 겁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지금 현재 길이는 80mm의 원통형 배터리다. 원통형 배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 집안에도 있으실 겁니다. 리모컨에 들어가거나 과거에 우리가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들에 보통 넣었었던 그런 게 원통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4680 양산의 배터리 업계 대전환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산이라는 점을 초점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까지는 이미 완료가 됐지만 양산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되는 게 중요하다. 원통형이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이 4배가량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좋죠. 가격도 굉장히 공정이 간단해질 것이고요. 굉장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자동차를 내놓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마스터 플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부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율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떤 기술의 문제냐?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긴데 다 읽어볼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2170 배터리보다 못하다. 테슬라 독자계와 4680 원투형 배터리 성능이 논란에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지금 2170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4680 배터리는 보시다시피 지름하고 길이가 조금씩 뭐 차이가 난다. 뭐 그 차이예요. 똑같이 원통형 배터리고요.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해당 4680 배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그전 배터리보다 효율이 4배 가량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론만큼 성공시키지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 테슬라가 독재 개발하고 생산한 4680 원투형 리튬 배터리의 성능이 일반적인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2170 배터리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까지 한 배터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죠? 테슬라 Y 모델을 분해해서 4680 배터리셀을 분석, 그 결과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지금 현재 244 메가와트시 킬로그램으로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 버전보다 성능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킬로와트시라고 보통 읽습니다. 킬로와트시. 자, 요거 확인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금속 코발트 함량과 연관이 매우 높은데 이런 문제를 보였던 것은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니켈 비중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배터리가 86.69%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80%보다 높았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됐다. 4680 배터리의 코발트 비중은 12.41%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배터리 8.52%와 4%포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핵심 다 짚어드릴게요. 코발트는요, 배터리에서 안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통 코발트를 많이 넣는데요. 이 코발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코발트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코발트 이외에도 배터리 구조나 지금 현재 해당 내용물들이 굉장히 구조를 잘 짜서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에 코발트를 빼고 니켈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누가 더 뛰어나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뛰어나더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당 안정성을 코발트를 빼고 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아직 자신의 자체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발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지금 그 전 버전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술은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적용해서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걸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가장 독보적으로 세상에 보이고 있는 기술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율 문제도 있습니다. 수율 문제란 무엇이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100개의 배터리를 생산하면 기업체들이 100개의 배터리를 생산하면 이 100개의 배터리 중에서 정말 생산돼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가 몇 개냐는 거예요. 보통 수율이 80%라고 한다면 우리가 80개, 100개 중에 80개를 얻을 수 있겠고요. 수율이 60%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 동일하게 60개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 따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 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테슬라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배터리 업체하고 옛날엔 거의 세계 1위 기업이었어요. 파나소닉이라는 기업하고 이제 손을 맞잡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보시면 뭐 해당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파나소닉은 앞서서 2017년도 테슬라 모델 3에 탑재되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방식의 E 하나70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 수율이 얼마나 나오든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해 주는 거였어요. 기존에 비해서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추고 일회 충전으로 더 긴 주행이 가능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뭐 이야기했었고 홍보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미체 중요합니다. 뭐 장점이 있겠죠. 크기를 줄여서 더욱 넓은 자동차 실내 공간 구현을 일조했고 뭐 더 길게 갈 수 있고 더 알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수율이 안 잡혔습니다. 50% 이하의 수율이 잡혔고요. 이 업계에 따르면 초기에 1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하면 16개가 정상이고 나머지 84개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극도로 낮은 이 수율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적자가 났죠. 이 파나소닉이요. 2015년도 확보한 전략적 투자 자금 1조엔 대한민국 자금으로는 9조 5,700억 원의 대부분을 자동차 관련 사업에 투입했지만 거의 대부분 배터리겠죠. 2019년도에 466억엔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댔지만 2019년도까지 4년까지 성과가 없었다. 본격적으로 생산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냈어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적자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에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었던 기업이 이 흑자 폭도 잡아먹고 심지어 적자까지 냈다는 거죠. 엄청난 투자 자금을 들여서요.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율을 거의 뭐 80%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최종적으로 2020년도부터 그때부터 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수율이요, 뭐 배터리도 문제지만 이런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죠. 실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삼성전자가요, 이 3나노라고 해서 가장 작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는데요. TSMC한테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보시면 삼성전자 3나노 웨이퍼 생산은 TSMC보다 6개월 빨랐지만 낮은 수율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율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좀 참고만 하세요. TSMC의 수율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5에서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많이 판들 뭐합니까? 생산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데요. 그래서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유럽에 날아가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실제 삼성전자가 가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수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생산할 수 있다, 열심히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게 정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한테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생산과 협력 조달 등 가능한 생산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었지만 돈 되는 사업이고 자신이 독보적으로 다 생산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기업체에 과도하게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수율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심지어는 기술적인 부족, 하이니켈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술은 지금 현재 테슬라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가 우리나라 국내 3사 기업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실제 업계에서는요. 지금 테슬라가 수율이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배터리 자체 생산 수율이 40%밖에 나오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3사 기업들도 뛰어들었죠. 뭐 LG엔솔, 삼성 SDI 4680 원통형 배터리 전쟁 시작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에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신설에 나섰다. 우선 오창 2공장에 5,800억 원을 투자해서 9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 4680 양산 설비를 구축했고 오창 1공장에도
1,500억 원을 투자해 4기가와트시 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E 하나70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증설 생산 라인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도 늘어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안과 말레이시아에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해 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샘플 양산을 목표로 충남 천안 공장에 4680 수준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 증설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뭐 이에 지금 맞춰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지금 이제 배터리 4680 배터리 내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용 배터리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당초에 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계획이었으나 앞서 보셨듯이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오다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고 추가적인 투자도 계속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생산을 못하니까 파나소닉에 개발 및 생산을 위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특히나 그럼 파나소닉한테 또 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의 격차가요. 아직 2, 3년간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업계 전문가들이 죄다 한국 사람입니다. 테슬라용 4680 배터리 최초 생산 양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한다는 내용인데요. 5,800원 들여서 생산 라인 구축한다. 파나소닉도 빠르다. 양산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보다 주행거리 16% 향상돼서 굉장히 비용 절감이 중요하고 지금 절감에 기여를 하고 테슬라 납품 경쟁에 유일한 고지를 취했다는 내용인데 뭐 이거 다 중요한데 맨 밑에 중요합니다. 수율 잡는 전문가가 한국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삼성 SDI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목숨을 걸고 투자했으니까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 취급 전문 인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께서는 항상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따라다닙니다. 다른 국가에 가서 기술 유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율을 잡으시는 분들이 어디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에서 핵심만 따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바로 생산을 첫 번째 테스트를 어디서 해요? 다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뭐 원자재 뭐 하나 나옵니까? 2000년 원자재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한국에 지었는데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업계 전문가들이 싹 다 국내에 포진돼 있고 이 업계 전문가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걸 국가가 주도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이 수율을 잡아서 테스트를 해보고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밖에 못 나가고 삼성 SDI도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에 나서긴 하지만 특히 내년에 상반기 이번 연도죠. 샘플을 목표로 충남 천안 공장에서 4680 수준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 증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스트는 먼저 처음 스타트는 어디서 끊는 거예요? 한국에서 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국내를 중심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뭐 누군가 이걸 보면서 되게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테슬라가 뭐가 좋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가팩토리를 만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이 기가팩토리를 지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기술력적인 하이니켈 기술과 그리고 그 이외에 나노 튜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율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업계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거 포진되어 있고 이런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거의 독보적 1위 하고 있잖아요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건 2, 3년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가팩토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도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에 그냥 말을 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대되는 기업들 찾아봐야겠죠. 가장 기대되는 기업은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당연하겠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잡으라고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께서 뭐 돈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꽤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좋겠지만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크게 움직임이 많이 나온 기업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갈 기업이겠지만 여러분 이 기업을 큰 파동을 노리고 보긴 어렵겠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안전하다, 안전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편입하시는 게 주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파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은 누가 있을까를 보면 이런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2차 전지형 원초형 배터리 캔 양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5억 개의 원투형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진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존에 동원 시스템즈가 뭐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생산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신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매출 부분 제외하고 정말 원통형 배터리 이 2차 전지형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한 매출은 해당 기업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양입니다. 뭐 금양이야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기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고요. 해당 기업들이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원통형 배터리 이외에도 주목받는 기업 기술이 너무 많아서 요즘 신고가 치고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을 지금 들어가시는 걸 뭐 대략적 엄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천천히 뭐 나는 이 3년 뒤 4년 뒤를 3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뭐 편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고가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좀 쉬어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생각해 보면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께 원투형 배터리 원투형 배터리도 아시겠지만 뭐 되게 먼 기술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기반이냐면 결국에는 NCM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이니켈 기술도 뭐 적용되고 하는 건데 해당된 뭐 기술 그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미래나노텍이 앞으로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야지만이 니켈 비중을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실리콘을 과감하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올려주는 소재 중에서 최근에 나노 소재 그래핀 기술이 많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를 많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생산하는 바로 미래 나노텍이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배터리로서 국각을 받지만 해당 탄소 나노튜브는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니까 해당된 기업도 거의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무료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고요. 그 검색창에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신 다음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 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 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세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세 번째 공지르기에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보통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하죠. 그럼 30분인 8시 30분쯤에 해외 시장은 어떻게 됐고 우리가 주요 지표들을 어떻게 움직였으며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혹은 최근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오늘은 어떤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급등할지에 대한 제 예상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글을 10분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시장에 들어가셔도 정말 좋은 시장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장의 흐름을 느껴야 다음 급등 종목들이 보이니까 이 글들은 매일매일 이해가 안 되셔도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섹터를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많이 올랐었죠. 어제. 금요일 날짜죠. 금요일 날짜 올라갔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력으로 올랐는지 해당된 상세한 내용, 기업에 대한 내용까지 싹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된 내용, 정리 자료집들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 매일매일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는 꼭 잊지 않으시게 그것만 잘 설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번호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100%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남들보다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갈 수 있겠죠. 우리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노력은 시간이 투자됐을 때, 꾸준한 시간이 투자됐을 때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벼락 갑자기 운 뭐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벼락 부자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정말 근본부터 천천히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쌓아나가는 만큼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힘도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노력에 기반한 우리의 결과물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지식들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게 쉽게 얻어갈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매일매일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정보들과 내용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놓치신 분들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땡큐.